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내 지자체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 방역의 방파제를 더욱 높고 단단하게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으며 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현안사항 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예산감사 담당은 정책 사례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복지국부터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오늘 설 출장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부 총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기로 했다가 교육부 총리 안 온다고 또 제가 가면 안 된다 했어. 앞에 주에는 두 분의 도의원님들과 자리를 했습니다. 항복일 도의원님과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백수명 도의원님. 항복일 의원님은 이전에도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오셨고 지금은 바뀐 파트너 잘 챙기시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백수명 의원님 또한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박정규 기획감사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 충격적이었는데, 가끔씩 소주 한잔 하면서 1번당 2번당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고성만 생각하라고, 공무원들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전부 예, 정규 씨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자리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바라본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한마디로 현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국민이 심판했던 선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수가 제주 역과 복주라 했습니다. 물은 배를 실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던 It's the economic stupid, 빌 클린턴 그때 후보의 생각도 났던 선거였습니다. 저 또한 3년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한 번쯤 뒤도 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복지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당면 현황 사항 중에서도 지금 제일 시급한 인근 시군 코로나 확진 대비 위생급소 방역건을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생업소 관련해서는 일반 휴게 음식점, 그리고 목욕장, 유흥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흥업소가 제일 우려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가 청정고성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맹점이 무언가를 갖다가 하면서 저희는 지난해 말에 유흥협회와 상호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매일 소통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현재 80개소 중에서 65개소 186명이 종사 중인데, 이 중에서 제일 핵심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 시군 유흥업소에서 우리 군 종업원을 보내지 않기, 우리 군으로 종업원을 보내지 않는 것, 그리고 타 시군 손님을 우리 군 업소에서 받지 않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타 시군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리 군 유흥업소에서 고용하지 않기.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흥협회 그 회원님들의 실천 의지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맺은 협약 내용을 끝까지 실천해 주고 있는 우리 그 유흥협회 회원님들께 간부회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청정고성을 지켜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흥업소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걱정되지만 고성군은 유흥업소 대표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제나 창원 부산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고성군에 오지 못하게끔 하고 고성에서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협약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유흥업소 대표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건 국장님 보고 안 해도 될 것도만. 우리 그 두 분 담당님들은 언제쯤 등장하실 건데요? 아, 나중에 등장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센터 소장님, 예. 예,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진단해서 조직을 설립화하는 부분은 현재 그 행정복지국장과 그 협의를 해서 그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주 제가 센터 쪽에 좀 지적을 하는 것은 센터가 잘못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센터 소장님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고생하는 만큼 센터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 인정도 받으면서 본인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1차적으로 센터에서 한번 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항상 드렸던 말씀, 그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일을 더욱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장님이나 센터에서 잘 판단해서 실제로 센터가 고승군 모든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갖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군정혁신 담당관 주영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그 고성행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그 공모 사업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한 24억 정도입니다. 엄면 주도형 사업하고 주민자치 재난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 사업 등 그 8월 달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청소년, 청년, 학부모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제한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인구 감소 지역 예산 사업 그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아마 4월 6일자 부서별로 통보되었습니다.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있는 부서에서는 오늘 중으로 좀 한번 챙겨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해난 업무 중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 시군 벤치마킹 사례와 우리 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는 오늘 회의 마지막 순서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두 분이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관련입니다. 도 일회 추경과 균특 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 예산 담당관실을 저희가 금주에 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감사 담당님 보고할 때 또 저도 뭐 드릴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난 업무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대비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당 운영 관리입니다. 5월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군 경로당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노인의 분에 마을 주간 어버이날 행사를 가능하면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는 타 지역 거주 자녀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로 안보로 전화할 수 있도록 읍면 전 마을 사회단체에 협조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 운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코로나 발생으로 하이맨, 영호맨, 개천맨 일부 지역은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채용 공고 및 접수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63명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4월 23일에 면접, 최종 합격자는 4월 28일에 발표하여 5월 3일에 63명의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든벨 울리고 더 큰 행복 누리소 행사 개최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 10시에 스포츠타운 사구장에서 35가정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행사 참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 어버이날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 거주 자녀분들이 좀 고성군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고향 방문했던 분, 부산에서 오셨던 분 방문하고 부산으로 간 뒤에 아마 검사에서 확진 발생. 저는 이제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무슨 보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일 불안한데 그 이제 다행히 이제 가족들은 음성이라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싶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57분에서 63분으로 이렇게 6분이 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 안 하다 보니까 예산 여유가 있어서 6분을 더 늘린 것으로. 예, 4월달에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우리가 뽑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서류 전형 50점 하고 예. 면접 50점 해서 예.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고성군이지만은 우리 마을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급식도우미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다 어르신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성이 꽤 그만큼 넓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마을에서 복수로 신청되면 그것은 결정은 행정이 해주는 겁니까? 예, 일단은 네, 서류 면접을 통해서 예. 자녀가 뭐 세 자녀라든지 그 고성군에 계속해서 근무를 그 주소를 뒀다든지 이거에 점수에 따라서 또 면접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2명 중에서 그 1순위, 2순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네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분을 추천할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근데 이제 절차는 받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 복수가 되면 그것은 행정이 그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는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마을에 같이 생활하셨던 분이 그 마을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그분을 이렇게 채용해서 그분이 급식 도우미로 이렇게 해주면 서로 마음이 편할 수 있고 소통 대화가 된다 이런 뜻이겠다. 그죠? 준비 좀 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예. 교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아동 친화 담당 황희은입니다. 오늘 가장님이 부교수님과 함께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관련 4차 관계자회의가 있습니다. 참석자는 고성 사랑의 임원진과 고성 간내 학부모님들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사항이 완화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고자 행사를 개최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행사 개최에 대해 아직은 조심스러워 인원 분산을 위해서 대면, 비대면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장소를 고성읍 2개소, 해화면 1개소로 분산 진행하는 걸로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어 내일 회의를 통해 5월에 개최할지 백신 접종 후 어느 정도 면역 형성이 되는 9월 정도로 연기를 할지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할 예정이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에는 안 했던 거죠? 예, 작년에도 개최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준비를 참 열심히 잘해온 것 같은데 고성읍에 2군데, 해화면에 1군데로 분산 개최, 대면, 비대면까지 다양하게 고민했던 것 같지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곧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형태로든 행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주는 것, 그 속에서 고민하는 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일시 보호시설 현지 확인이 도에서 온다고 내용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경남도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 주겠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네. 그 속에서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기독교 관련 시설 75개소, 불교 관련 시설 113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203개소의 종교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설은 매주 일요일마다 방역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교 관련 행사는 우리 군에는 관련 시설이 없지만 이슬람 주요적인 라마단 행사가 4월 13일부터 있고 라마단 행사 끝나고 나서는 축제인 이드 일피트르가 있고 또 원불교 대각 교절이 4월 28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다음 달에 5월 19일이지만은 관련 점등식은 4월 24일 토요일 6시 반에 작년처럼 송악동 고분행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설 관리자와 의논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선거도 끝나고 코로나19에 맞춤형 문화예술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실무자 간담회를 4월 14일 수요일 날 3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하고 소통해서 이 시기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제1회 공룡이야기 책축제를 개최하고 기간 동안에 아동문학의 도시를 준비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어린 도서관은 녹지공원에서 하고 있듯이 우리과에서도 우리과에 맞는 아동 체나도 지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북 고창군 책마을 해리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까 송악동 고분군에서 불교 행사를 언제 한다고요? 4월 24일 토요일 날 아, 점등식만 하는 거예요. 점등식만 하는구나. 예.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원불교 대각개교절이 4월 28일인 거죠. 예. 아마 1916년도 4월 28일 날 아마 원불교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기 106년 이 정도 될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태어나셨던 아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4월 20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다.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다고? 4월 24일이다 그죠? 예, 점등식.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불교가 연등 행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 못했고 올해도 연등 행사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불기 2565년인 것 같은데. 그럼 고성은 이제 이슬람교는 고성이 없는 겁니까? 예, 저희 관련 시설 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드 알 피트로라고 했습니까? 예. 라마단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원에 모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축제하는 것 예. 이게 이드 알 피트로인 거죠. 예. 그럼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겠다. 예. 그리고 4월 24일 날 재정부 기념관 준공식 준비는 잘 돼가면 저는 걱정이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예. 뭐 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 수도 정도? 문제는 저희가 의논회가 해결했고, 예. 해결했고, 예. 주차장은 대형초등학교 협의를 해서 예, 그쪽에 임시 주차장을 쓰고 예. 셔틀을 운행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다. 주차장에 다 그 주차하고 셔틀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여튼 참석 대상들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고 예. 아마 이것도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체육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일간 제51회 해장기 전국 장사실험대회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목요일 오후 1시에 KBS NS 생중계로 방송이 되는 예. 군수님 한영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허. 별도 개회식은 없으며 회장님 대사, 군수님 한영사만 간단하게 공중파로 송출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13시부터 15시 중학교 단체전 준결 결성, 그리고 금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대학부 단체전 준결 결성이 KBS NS 생방송 확정되었습니다. 선수 임무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된 사람이 하나여 출전이 가능하며 예. 무관중으로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허용에 대한 우리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국민은 1일 50명으로 저희들 합의를 받습니다. 먼저 적외선 살균기 통과, 안맥 인식, 체온 측정기 통과, 손 소독, QR코드 등록 및 수기명부 작성, 그다음 신분증 대조 및 신분증 보관, 국민 목걸이 착용, 2천 전용 관람석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 메뉴를 설정하였습니다. 선수들은 1층, 국민들은 2층,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예. 오늘부터 사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경기 관람이라면 사전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전국 장사 실험대에 가장 관심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일 건데, 예, 그죠? 모래판에서 멋진 경기를 직접 이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이 높을 건데, 선착순이나 사전 접수를 받게 되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씩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 노인회라든지 한번 연락해서 읍면별로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일정 정도 어느 숫자라도 좀 이렇게 참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옳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체육진흥과나 복지지원과나 한번 의논 한번 하셔서 어때요, 과장님? 그 생각이 조금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예,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르신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추석 때나 이때 보면 집에 가면 어르신들 전부 다 KBS TV 장사 실험대만 많이 보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고성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관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같이 의논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나쁘진 않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 주간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당변 해나님 그 75세 이상 어르신 그 백신 예방 접종 수송 관련입니다. 예, 예, 전체 수송의 컨트롤 타운은 행정과에서 현재를 하고 있고, 예, 예, 저희 과에서는 그 전세법에서 빠진 그분들에 대해서 행복 택시 쿠폰을 추가 발급을 해서 수송했으면 어떡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예, 기관 협의 결과 선관위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행복 택시는 불가능하고, 예, 최대한으로 뭐 전세버스 할 적에 뭐 정해진 정해진 시간에 수송을 할 수 있게 하고,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그 면사무소 관용차라 등을 엄연하게 책임하여서 면사무소 관용차를 활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간 업무부입니다. 예, 고성공영 유액 자동차 터미널 BF 본인증입니다. 이게 LH하고 국토부에서 다 받았습니다. 우수 시설로 등급을 받았고요. 등급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또 유지 관리가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가보시면 좀 환하고 화장실하고 좀 밝아지고 수유실 등이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읍내 소화전에 주정차 금지 그 빨간색 지금 실선 2개가 복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습니다. 소화전 있는 부분. 예, 좀 처음에 생소하고 조금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정차 금지고, 이 적시 단속 가능한 지역인데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직원들하고 국민들은 이제 주정차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터미널 BF 인정,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던 거. 예, 한 번에 받았습니다. 보강 없이. 이 내는 수용시가 담당입니까? 예, 교통행정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행복택시는 아마 맞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 될 것 같고, 저는 1차적으로 그 사정을 잘 아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협조, 그리고 읍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버스를 타지 못하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잘 좀 배려하고 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가 마을을 도는 거죠. 그죠? 마을을 다 돌고 어르신들 모시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버스를 타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저희들 행정과 이장님들이 의논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그 주차장 부지나 이런 거는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난 의무입니다.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소형 중장비 포크레인과 지게차 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 수원은 미니 포크레인 지금 현재 올해 구입하는 세대를 포함해서 총 16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포크레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올 6월경에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관련해서 교육을 한 20개 과정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게차와 자기장 지게차하고 이제 포크레인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반에는 우리 군이 지금 현재 4명 정도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내 사례를 살펴보니까 도내 사례를 살펴보니까 아마 창녕에서는 이 소형 중장비 예. 1톤 이상 3톤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이런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예. 3톤 미만의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면 그 12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이제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교육 지원을 이제 하게 되면은 향후에 예. 교육 수료 이후에 이제 활용도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이게 농기계는 이제 1톤 미만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예. 1톤 이상 3톤 미만은 지금 중장비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네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도 농가라든지 농민단체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예. 한번 현장에 한번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또 반영을 한다면은 이 자체가 아마 선거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왜냐면은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이번 주에는 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둔벙 세계관계 시설물 유산 등재 인증패 전달을 내일 11시 30분에서 한국노총공사 본사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같이 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착공식을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현장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는 방역 지침에 준해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 농업대학 입학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동향입니다. 우리 군 여성 농업인 간담회가 오늘 2시에 군수님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치연합회 회의도 오늘 6시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천 소강당에서 행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가 참 이번 주에 많다고 저 농업정책과에 제가 이제 농업인 대상으로 소형 중장비 교육 지원 이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저는 농업인을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행정이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장비가 아니라도 그죠. 이제 이 시기는 위축돼 있는 것보다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타 시군의 사례들을 한번 발굴해서 지금 우리 고성 국민들이 이 시기에 좀 배워둘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까별로 한번 챙겨보시고 그 속에서 행정이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 아마 저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센터 쪽에서는 농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지게차라든지 미니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을 좀 습득해 두면 다양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는 것 이런 생각으로 제안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 예. 예, 친환경 농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6일 현장 안정점검에서 지시하신 플라워가든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플라워가든과 연못을 연계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볼거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서토리가 있는 농수산물 특판장 또는 홍보 판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플라워가든은 이 외지 방문객이
한 번만 오는 곳이 아니라 예. 계절이 바뀌면 오고 싶고 또 10번, 20번 가고 싶은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세한 실행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봄을 맞이해서 현재 플라워 가든을 국민만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8일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12일간입니다. 동시 입장 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하고 명부 작성, 체온 측정, 현장 소독 등 코로나 예방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좀 지킵니다. 그다음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일간 어제까지 방문한 국민은 총 1,546명입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플라워 가든이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그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플라워 가든 정도는 상품이 되겠다.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괜찮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연못은 좀 어정쩡한 밋밋함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연못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한번 제안했고 제안하니까 이제 이 연못은 교육용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교육용이라고 하면 교육청과 언론에서 고성군에 있는 초중고나 학생들이 한번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말은 교육용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작업들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쪽에는 약초,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간판들을 보면서 실제로 보고 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성군의 어느 지역에는 우리 몸에 맞는 이런 것이 생산되고 있고 어디 가면은 식당이 좋은 데가 있고 어디 가면은 관광 코스가 좋은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과가 준비해 왔던 것을 홍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고성군이고 다 같은 고성군의 공무원들인데 그쪽이 고성으로 들어 입구지 않습니까? 저는 플라워 가든 센터 이걸 보면서 외지에서 어떤 관광객들이 고성군의 투어 일정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보여주면 또 몸에 좋은 거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이거는 기본인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예산이나 세금을 들여서 뭔가를 보여주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고성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사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기 것만 탁 보여주고 끝. 이게 대부분의 이제 우리 과의 한계와 수준인 것 같다. 그래서 연못 교육용이라 그랬다 내가 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자꾸. 교육용이라 그러면 교육청과 도교육청 언론에서 뭐 나름대로 일정을 잡은 게 있냐라고 하니까 말은 못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어보면 그 자리에 그 면피할 거라고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언론에서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면 되는 건데 항상 물어보면 그 자리만 면피할 거라고 해버리니까 저도 사람인 이상 짜증이 나는 거죠. 그 튤립 플라워 가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참 멋져요. 둘러 멋진데 중간에 있는 연못은 너무 밋밋하니까 이 연못도 좀 같이 좀 해서 봄에 튤립을 보면 조금 지나서 6월 7월 되면 또 이걸 활용해서 뭔가도 좀 하고 옆에 있는 약초 이런 재배했던 것도 좀 활용하면서 고성군에 괜찮은 거 다 판매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와서 보면 야 정말 좋다라고 하면 미안함이 들 때 우리 부스 하나 좀 마련해서 공룡하나 쇼핑몰 통해가 뭐 좀 판매도 하고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튤립이 그쪽에 그리 많으면 거기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읍의 요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만다고 그쪽까지 오시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가게끔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고성읍섬 로타리든 어디든 저 뭐 1호 광장이든 어디 광장이든 이런 요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나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야기만 하면 제가 잔소리가 돼버려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하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예방접종센터 개소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 백신을 접종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15일 목요일부터 4월 16일 이틀간 0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고성군 예방접종센터는 실내 체육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585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은 화이자 예방 백신이며 고성읍 65명, 깡면 40명 선정을 해서 고령자 및 도서지역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 15일 목요일은 동해면 외 6개 면이 280명, 4월 16일 금요일 고성읍 외 6개 면 305명으로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 585분을 이틀에 걸쳐서 화이자로 접종한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버스를 타기 어려우신 분이나 혹여나 이제 다른 일정상 부득이하게 같이 이렇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장님들과 읍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건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십시오. 예산 담당 문순입니다. 신속집행 우수시군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과 4월 6일 전년도 우수시군인 거제시 외 2개 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느낀 점은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각 부서장님이나 직원들 서로가 신속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 요구 시에는 신속집행을 염두에 두고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며 한 사업의 예산이 결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 신속집행 방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도 협의사항,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 시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서로 협조하고 여기에 부서장님과 부단체장님, 단체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이 각 개인의 움직임을 넘어 조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왔습니다. 향후 우리 군 신속집행을 위한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예산 편성입니다. 직전 연도 추경 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보상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2차 추경부터 내년 당초 시행 대상, 대규모 사업, 도이양 균떡 사업 등 수요조사 후 설계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는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정도에 따라 실시 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을 단계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전 필수 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또 예산 요구 시 상반기 발주 가능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고 향후 추경 시 집행 불가 및 집행 부진 사업을 세출 구조 조정하여 주요 정책 사업 등 필수 사업에 재투입하겠습니다. 이에 추경 시 미집행 대상 및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 세출 예산 조정을 협조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 및 공모 사업의 경우 행정 절차 이행 등 상호 점검을 위해 부서 간 협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개시 전 신속집행 방해 요인을 해소해 줄 것이며 부서 상호 간 업무 공감대 형성뿐 아니라 개인의 업무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분야입니다. 1, 4분기에는 미지급 보상비, 실시 설계비 등 2월 사업비 위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 4분기부터는 시설비를 비롯한 신속 집행에 전력 추진을 다할 것입니다. 시설비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 시에도 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하여 주시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도 일괄 집행 가능하니 집행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해됩니까?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들 추가로 좀 이래 좀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까별로 뭐 더 좀 첨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예, 정규 씨 뭐 하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예. 아니, 이당 저당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저희가 이제 몇 군데 개락을 하면서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좀 적용을 하고 예. 올해는 저희가 성적 그 목표 달성에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올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저희 예산 부서 한번 해보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정부의 목표치가 63%, 우리 군의 목표치가 61%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적이 낮다 보니까 너무 예. 목표를 높게 잡아가지고 목표를 미달성하는 것보다 실제로 부서 받아가지고 그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자 하고자 설정을 했습니다. 야, 그런 목표치가 있나? 정부의 목표치보다 2%나 떨어지는 목표치를 잡는 시군이 있습니까? 아, 난 그걸 보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죠? 내가 언뜻 보니까 63%가 정부의 목표치인데 우리 고승군의 목표치는 61%. 그런 목표가 있나? 얼마만큼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기라도 낮춰서라도 한 목표 달성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61%한 거죠. 그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는 12월 달에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아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 이런 뭐 자화자찬 자축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할 거 좀 올해 좀 준비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준비할 것이 아니라 확정된다고 예상이 되면 바로바로 좀 설계 용역비 좀 해서 좀 준비하자는 이야기고. 그러고 보면 이제 과별로 신속 집행은 되지 않으면서 과별로 우리가 너가보다 예산이 더 많다 이런 우월주의 이거 있는 거죠, 과장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건설가를 작년 기준에 보면은 예. 작년에 그 조금 전에 그 문순희 담당관님 담당자 말씀하시듯이 전체 예산에서 이제 보상비는 포괄로 보상비를 채택했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수별로 예. 만약에 1년에 100원이 필요하면은 6월 이전에 필요한 뭐 30원이나 50원 예. 정도의 예. 수준을 차수별로 하다 보니 이번에 건설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상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금방 담당자 말씀하시듯이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차수별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말 되면 예산계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산 좀 반영 좀 해주라. 이 로비는 하면서 이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게끔에 대한 고민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라라고 계속 이렇게 예산과에 압박하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은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이제 과별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뭐 어떻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예산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그 예산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겁니까? 그 대부분 그 과에 있다가 또 다른 과에 과장님으로 가고 갔긴데 꼭 자기 과가 그 과장 있을 때 우리 과의 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았다. 이런 뭐 어깨에 힘주는 이런 일이 뭐 별로 중요하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가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그 지역분들이 요구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하면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면 빨리 털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끝까지 그만 털지 못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담당 계장이 가장한테 보고를 하면 가장이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것은 도저히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의 어떤 사람들 요소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털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이병재 국장님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 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목적도 있고 아. 그다음에 또 사업을 선정해놨고 예. 사실은 또 그 사업을 포기하기가 예. 상당히 좀 판단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 못하면 군수한테 혼이 났습니까 예전에? 그런 부분도 아닌데 일부 정의는 또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라고 그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 지역과 서로 동의 절차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렇죠. 이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끌려다닐 필요는 전혀 없고 국민들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집행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과장님들이 해주시는 것.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신속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방법적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잘 된다는 과장님들의 기본적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번 참에 다 같이 한번 배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과장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장들이 모르면서 다그치기만 하면 직원들은 그 장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면서 뭐 강력한 집행의지 때문에 계속 다그치기만 하는 가장들을 볼 때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가정이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하나 더 회의 자료 하나도 준비 안 하면서 회의 때 다그치기만 하는 가장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가장들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길을 열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밑에 직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 부서는 다양하게 다른 지방정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과별로 전달해 주는 것. 그죠? 그러면서 과별로 모여서 협업하고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모르면서 다그치기만 하시지 말고요. 그럼 신속 집행본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현교 씨. 예.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 담당 송경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우리 군은 지난달 15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조사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의 총괄, 조사 내용, 검토사항, 중간 정리된 결과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고성군 소재 부동산 취득세 신고 자료를 201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추출을 하였고 총 21,652명, 35,254건 중에서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61명에 130건, 직계가족은 26명에 66건으로 집계되었고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및 공무원 지급 내역은 총 조사 대상 보상 토지 554명 893건 중에 공무원 보상 토지는 2명, 직계가족 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으로 저희 고성군 9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755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저희가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총 99% 제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744명이 제출을 했고 군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출해 주셔서 조사 업무를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중점 사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개발 사업 지역 부동산의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하는 것으로 4개 분야 11개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2개소, 사회 기반시설 3개소, 관광사업 5개소, 체육시설 1개소로 총 31개 사업이 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기준입니다. 지난 5년간 고성군에서 추진되었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개발 사업 지정이 되는 시기보다 앞서는지, 그리고 취득한 뒤 양도한 시점의 간격이 짧고 과도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저당권 등이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여기에 투기와 투자에 대한 정의를 녹여내어 좀 더 촘촘하게 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취득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개발 예정지 인근 땅과 조립식 건물을 취득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은 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 내부 개발 사업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인지, 그리고 매입한 시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취득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여부,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가 충족이 되고 투기라는 정의가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2차 검토 대상과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및 공무원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 보상 토지는 총 554명에 893건이고 공무원 보상 토지는 2명에 2건, 직계가족은 1명에 총 4건입니다. 공무원 보상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 취득되어 도로부지 등으로 표집된 경우로 취득 시점이 2010년 이전에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다가 공영 개발에 의해 양도되어 보상금 수령받은 경우로 투기 등의 사안으로 검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직계가족 보상 토지 또한 공공용지에 의한 협의 취득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 취득 시점이 1990년 이전이고 공영 개발에 의해서 양도되어 보상금 수령받은 경우로 이 경우 또한 투기 등의 사안으로 검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자료 중 추가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취득 신고는 61명 130건, 직계가족 취득 신고는 26명 66건입니다. 이 중 검토 대상 공무원은 6명의 10건에 대해서 심청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인접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사업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 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저당권 과다 설정된 경우, 도로 개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심청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으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투기 여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상 토지에 해당을 하는지, 개발사업 인근 토지에 해당되는지, 대상사업 공고일 이전 토지를 취득을 했는지, 토지 취득할 경우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지 등 개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면서 매입한 시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취득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으며, 근거 자료는 공고문과 등기부 등본, 지적도를 통해 개발사업 인근 토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취득 시기의 적정성 여부,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저당권 등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기로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보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10년지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군 공무원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분석하고 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3가지 기준, 내부 개발 사업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인지, 매입한 시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취득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공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인지, 이 경우가 모두 충족이 되고 투기 정의가 적용이 된다면 제2차 검토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직계가족 취득 신고 내용과 검토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및 서류 보완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우리 군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최종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보고하신 거다, 그죠? 예.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시점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755명 중에 744명이 제출해서 99% 거의 뭐 100% 제출은 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제출한 거고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기 여부로 의심되는 공무원은 대략적으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기준을 세 가지를 삼고 저희가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정의까지 저희가 고성군의 기준을 가지고 촘촘하게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말은 한 10년 동안 개발을 통해서 돈이 될 만한 사업을 고성군에는 별로 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고성군의 행정은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느낌도 드네. 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저한테 보고해 주도록 해주시고. 최종 보고 준비도 해서 드리도록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들은 특별한 건 없죠. 제가 정리 다 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해도 되는 거죠. 오늘 구내식당에 내가 채식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달에 2번씩 한다고 오늘 하는 거죠. 점심은 저도 구내식당에서 먹는 걸로 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학장 과장님 전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도 오시고 예 그때 마산에서도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학위를 해갖고 그날 저희들이 그 5군데 농가를 현지를 방문했고 이후에 본사에서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리스트 드린 그 31개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걸 확인해서 재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계속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한두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과 5월은 행사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각 가별로 종교단체 대표님들 포함해서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주체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셔서 우리가 지원하고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좀 고민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의 어느 군이라고는 말씀드리 그렇지만 민원인과의 상담으로 인해 직원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가 앞에 주에 생겼던 거죠. 저는 어떻게 응대했기에 그랬는지 정말로 또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이 방역수칙 어기면 특히 5인 이상 식사 금지 이걸 어기게 되면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그분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한번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우리 군에서 위탁한 사업 중에 혹 타 지역에 하도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일 겁니다.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고성으로 발령받아 오시면 그 직원은 몸만 오면 되는데 그 지역에 연관되어 있던 업체까지 같이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주소를 고성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설가는 잘 챙겨주시길 이거는 이제 기본의 문제입니다. 고성군 예산으로 위탁을 줬는데 그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업체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지역 그 업체에 일을 주는 것은 이것은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날이 어저께였습니다. 임시정부의 헌장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여론을 만드는 소수의 민법보다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쯤은 소수의 여론 형성층을 의식하는 것은 제가 기가 얇아서인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픈 나약함 때문인지 그러나 저는 언제나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헌장 제1조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오늘이길 바라며 간부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